조용해졌다는 건 힘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말수가 줄었다고, 사람을 덜 만난다고, 세상에 관심이 멀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약해진 걸까? 이렇게 조용해지는 게 맞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강함이 젊었을 때의 강함과 다를 뿐입니다. 예전엔 소리내야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소리내지 않아도 단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엔 드러내야 인정받는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온 겁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당신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중심을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왜 조용한 사람이 결국 강한 사람인지, 왜 나이 들수록 드러내지 않는 삶이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삶인지를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채널은 목소리를 키우는 채널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성공담을 전하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채널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나누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 방향이 당신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알림 설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알림을 켜두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조용한 동행이 찾아갑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처럼 찾아가는 영상들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왜 우리는 조용한 사람을 약하다고 배워왔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드러나는 것이 힘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발표 잘하는 아이가 똑똑하다고 했고, 직장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십 있다고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웃음 많은 사람이 인기가 많았고,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조용한 건 소극적이라고, 말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드러내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특히 젊을수록 그랬습니다. 20대엔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30대엔 존재를 알려야 했고, 40대엔 성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기회는 한정적이었으며, 드러나지 않으면 묻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을 과장했습니다. 때로는 진짜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이려 애썼고, 때로는 실제보다 더 강한 척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왔을까? 나는 왜 늘 누군가에게 보이려고만 했을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더 이상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집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용해지는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 나는 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졌을까? 나는 약해진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야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드러나는 힘은 사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젊었을 땐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고,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걸, 모든 자리가 내 자리는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침묵이 때로는 더 정확한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덜 만나는 것도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피상적인 관계가 오히려 더 외롭다는 걸,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무관심해져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며, 세상의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엔 밖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는 안을 향합니다. 예전엔 타인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전엔 드러내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적어진다는 건 불필요한 말을 걸러낼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는 건 타인의 존재로 자신을 채우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3. 강한 인간의 진짜 모습.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해왔습니다.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강한 사람은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자기 삶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젊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말랐습니다. 채워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고, 더 이상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 이상 무언가를 계속 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타인의 평가를 원하지 않으면 그 평가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무시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타인을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강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가받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조용한 사람이 강해지는 순간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강해지는 순간들을요.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들이 사실은 얼마나 강한 변화인지를요.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되는 순간. 예전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설명을 멈춥니다. 누군가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이상하게 봐도 더 이상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수십 년간 살면서 수천 번 설명하고 해명하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걸.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설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약해짐으로 오해했는가? 사회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그래서 침묵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건가?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 건가?
내가 소통 능력이 떨어진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명할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은 평생 타인의 이해를 갈구하며 삽니다.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이해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것, 타인의 오해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환갑을 넘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늘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과거를. 자녀들이 오해할까봐, 자녀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받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은 아이들 방식대로 나를 볼 거야.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그 후로 그분은 자녀들의 오해에도 침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침묵한 후에야 자녀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이제 설명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변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즉시 반박했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즉시 화를 냈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즉시 해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나는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반응하지 않는 법을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더 이상 에너지 써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더 이상 내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반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반응할수록 에너지가 소진되고 반응할수록 상처가 깊어진다는 것을. 반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공격은 허공을 칠 뿐이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약해짐으로 오해했는가? 사회는 말합니다. 맞서 싸워야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겁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기가 약해져서 그런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극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예순을 넘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그분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맞서 싸웠습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싸우고 목소리 높인 시간들이 결국 자신만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자신만 밤새 화나 있었다는 것을. 그 후로 그분은 더 이상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할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조용한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이제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화내지 않아도, 예전처럼 맞서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쓸 줄 알게 되었고 중요한 전투만 선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침묵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삼비교에서 벗어나는 태도.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창은 얼마나 벌고, 동료는 어디까지 올라갔고, 이웃은 무엇을 새로 샀는지. 늘 남과 비교했고, 늘 뒤처진 것 같았고, 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교를 멈춥니다. 더 이상 남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잘 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해탈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보다 나아도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나으니까요. 비교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남과 비교해서 우월해져도 그 기쁨은 일시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약해짐으로 오해했는가? 사회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고,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경쟁심을 잃은 건가? 내가 의욕이 없어진 건가? 내가 포기한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잣대가 아닌 나의 잣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 남의 성취로 나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0을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동창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늘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늘 뒤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이 가까워지면서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았을까? 내 삶은 내 삶인데. 그 후로 그분은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이제 비교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의 성공이 부럽지 않아도, 남의 삶이 궁금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감각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줄 알게 된 것뿐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젊었을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외로울 것 같았고, 쓸쓸할 것 같았고, 의미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했고, 모임에 나가려 했고, 관계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관계가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피상적인 만남이 진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는 것을.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최소한 자신과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약해짐으로 오해했는가? 사회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관계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 건가?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고립된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타인의 존재로 자신을 채우지 않아도 스스로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0 중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임도 많이 나갔고, 친구도 많이 만났고, 늘 북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분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내가 외로움을 회피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 가장 평화롭다는 것을. 그 후로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즐겼습니다. 조용한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이제 혼자 있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덜 만나도,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과 친해진 것뿐입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5. 침묵이 자신을 지켜주는 경험. 젊었을 때 우리는 말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공격하면 말로 반격했고, 누군가 오해하면 말로 해명했고, 누군가 무시하면 말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무기였고, 말이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침묵이 더 단단한 방패라는 것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평생 말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말로 싸울수록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로 반박할수록 논쟁은 더 길어진다는 것을. 반면 침묵하면 상대의 공격은 힘을 잃고 나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약해짐으로 오해했는가? 사회는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침묵은 패배라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당하는 건가? 내가 표현을 못해서 손해보는 건가? 내가 겁이 많아서 침묵하는 건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말은 때로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드러내게 하고, 약점을 보이게 하고, 공격받을 틈을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예순이 넘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그분은 말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했고, 오해받으면 해명했고, 무시당하면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가 그분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더 흥분하더니 결국 스스로 무안해했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침묵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이제 침묵하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로 맞서지 않아도,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약한 게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이고, 침묵은 힘이며, 침묵은 지혜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6.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존재할 만한 사람이라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증명했고, 관계에서는 헌신으로 증명했고, 사회에서는 성공으로 증명했습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평생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할수록 자신은 지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약해짐으로 오해했는가? 사회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성과를 보여주라고, 능력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증명하지 않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가?
내가 게을러진 건가? 내가 의욕을 잃은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단계에 온 것뿐입니다. 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충분하다는 것,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0이 가까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그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배려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좋은 부모로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끊임없이 증명하려 했을까?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 그 후로 그분은 더 이상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조용한 힘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이제 증명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야말로 인생 후반에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삶의 소리가 낮아졌을 겁니다. 말수가 줄었을 겁니다. 관계가 정리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자신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약해진 걸까? 나는 포기한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야 진짜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해진 것은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말이 적어진 것은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 것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함이 주는 진짜 선물들. 조용해진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럽게 살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컸고,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컸고, 사회의 요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비로소 들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때는 관계가 넓지만 얕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았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서 관계가 정리됩니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나를 이해하는 몇 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말이 적어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바쁘게 살 때는 시간이 늘 모자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고,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끊임없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서 판단이 줄어듭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욕심 많을 때는 늘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작은 일상,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들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감사가 커집니다. 6. 조용한 삶을 선택한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아마도 이런 변화들을 겪고 계실 겁니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을 덜 만나고, 세상에 덜 반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자신이 낯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당신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신에게 충실하게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것을 불안해합니다. 뭔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있어야 할 것 같고, 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조용함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합니다.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는 힘을 모으고, 우리는 자신을 되찾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당신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권리이고, 그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신을 표현하라고, 자신을 알리라고.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냈고, 수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당신은 의미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소리 높여 말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세상에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조용한가? 나만 이렇게 변한 건가? 나만 뒤처진 건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변화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조용해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조용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변하고, 어떤 사람은 70대에 변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걸? 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시끄럽게 살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 시기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조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여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끄럽게 살 때가 있고, 조용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드러낼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살 때입니다. 7. 인생 후반의 진짜 강함. 인생 후반의 강함은 젊었을 때의 강함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강함은 무언가를 이루는 힘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곳에 오르는 힘. 그것이 젊음의 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강함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힘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인정욕구를 내려놓는 힘. 그것이 성숙의 강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 젊었을 때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평가에, 누군가의 시선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힘. 젊었을 때는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불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불필요한 감정에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지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정말 필요한 일에만 시간을 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힘. 젊었을 때는 타인이 필요했습니다. 인정받아야 존재하는 것 같았고, 사랑받아야 가치 있는 것 같았고, 함께해야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서도 완전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존재하고, 타인의 사랑이 없어도 가치 있고, 혼자여도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입니다. 침묵 속에서 빛나는 힘. 젊었을 때는 말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말해야 알아주는 것 같았고, 소리내야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고, 소리내지 않아도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감입니다. 8. 조용한 당신이 세상에 주는 것. 조용해진 당신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당신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란스러운 세상에 고요를 줍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소리 지르고,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모두가 관심을 끌려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조용함은 하나의 휴식입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당신의 조용함이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줍니다. 당신은 경쟁하는 세상에 여유를 줍니다.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모두가 달리고, 모두가 앞서가려 하고, 모두가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느림은 하나의 위로입니다. 당신을 보며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구나. 멈춰서도 괜찮구나. 뒤처져도 괜찮구나. 당신의 여유가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판단하는 세상에 수용을 줍니다. 세상은 너무 가혹합니다. 모두가 평가하고, 모두가 비교하고, 모두가 판단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수용은 하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태도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됩니다. 당신은 욕심 많은 세상에 만족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너무 탐욕스럽습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모두가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당신의 만족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당신은 높지 않아도 만족하고, 당신은 적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조용한 당신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소리 없이 전달됩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드러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조용함은 중심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왜 강한지를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조용해진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조용함은 뒤로 물러난 상태가 아닙니다. 조용함은 중심을 잡은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적어진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고 진짜 중요한 말만 남긴 것입니다. 사람을 덜 만나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긴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인생 후반의 강함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힘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강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강함은 시끄러운 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함은 고요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늘 고요합니다. 마지막 당부. 앞으로도 당신은 더 조용해질 겁니다. 말은 더 줄어들 것이고, 관계는 더 정리될 것이고, 세상에 대한 반응은 더 적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중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드러내지 않을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 빛납니다. 침묵할수록 당신의 울림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을 사는 당신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얻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조용한 사람만이 가진 강함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문장.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쉬어도 됩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은 빛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조용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조용한 당신이 가장 강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고요한 하루를 살아가세요. 고요함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침묵이 당신의 힘이 될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